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동기식 전송 싱크로너스 트랜스미션을 보겠습니다. 동기식 전송은 비동기식 전송과 함께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동기식 전송 동영상도 보시고 동기식도 보셔서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확실히 알고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기출 유형을 보면 동기식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을 적합하지 않은 것은 동기식입니다. 송신 측과 수신 측은 동기되어 있으므로 동기 문자 또는 특수 문자열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다. 사용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예, 스타트 비트와 스탑 방식의 전송 속도가 비동기 방식, 비동기식 방식의 스타트 스탑 방식보다 전송 속도가 당연히 높죠. 전송되는 글자들 사이에 휴지 간격을 두지 않고 바로 보내는 방식이고, 비동기 방식은 스타트와 스탑 사이에 휴지 시간이 있는 거죠. 그것에 비해서 휴지 시간이 두지 않는다는 얘기고, 송수신 모두 버퍼 기억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송수신 측 모두 버퍼 기억 장치를 가지고 있고요. 송신 측과 수신 측은 동기가 되므로 동기 문자 또는 특수 문자를 사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주로 이제 BSC 전송의 프로토콜에 대한 걸 한번 찾아보시고요. BSC 보면은 여기 보면 STX에서 스타트 오브 텍스트죠. 문자의 시작, 엔드 오브 텍스트가 있죠. 문자의 끝, 엔드 오브. 이거는 BSC 챕터를 찾아보면 잘 정리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ENQ에서 뭐 인콰이어도 있고, 뭐 아크도 있고, 뭐 나크도 있고, 또는 엔드 오브 트랜스미션, EOT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문자를 사용한다. 그래서 특수 문자를 사용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잘못된 거로 잡으셔야 됩니다. 동기식 문자의 특징을 보면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전송하고 문자 사이 휴지 간격이 없고요. 데이터 양이 많을 때 빠르게 보내는 거고, 문자 동기 비트 동기 방식이 있고, 전송할 정보를 묶음 단위로 앞뒤에 동기 문자를 가지며 전송함으로써 전송률이 높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송 속도가 9600bps 이상에서 주로 클럭 동기를 사용하고, 이 부분은 비동기 방식이 주로 이제 2000bps 이하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2000bps 이상으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모뎀 기준으로 해서 9600bps를 한 용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용 단말기가 버퍼 기능이 있어야 하며 비동기 방식 대비 장비가 좀 복잡해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렇지만 속도도 올라간다. 그래서 장점이 있다. 동기는 송신과 수신 측에 같은 타이밍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고, 동기식 전송은 데이터를 블록 단위 또는 프레임으로 전송해서 문자 사이에 휴지 간격이 없고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보낼 수 있고, 주로 문자 동기나 비트 동기 사용합니다. 비트 동기는 동기 또는 비동기 방식이고, 블록 동기는 문자 동기 또는 플래그 동식이라서 동기 방식의 비트 동기와 블록 동기의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동기 전송은 문자 사이에 동기 정보를 위해 스타트와 스탑 비트가 있고, 데이터 비트 8비트 정도가 있고, 또는 별도의 페리트 비트라든지 정지 비트를 갖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동기 전송, 데이터가 시작 비트와 정지 비트 없이 연속적으로 비트 스트림을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 방식으로서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동기화가 된다. 주로 컴퓨터 네트워크라든지 직렬 통신 같은 많은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비동기 방식보다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파일 같은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사용된다. 주요 동기 전송의 장점은 오류 검사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동기 전송보다 신뢰할 수 있다. 오류 감지 및 수정 코드는 데이터가 오류 없이 정확하게 전송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다. 시작 비트와 정지 비트를 제거하기 때문에 비동기 전송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다. 이를 통해 더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동기 방식의 전송 특징, 그래서 문자 동기 방식과 비트 동기 방식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정해진 만큼의 어떤 블럭이나 프레임 단위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비트나 휴지 시간이 없이 전송의 효율이 높다. 한꺼번에 큰 단위를 전송함으로써 속도가 빠르나 수신 측에서는 반드시 버퍼가 필요하다. 빠르기 때문에 버퍼가 필요하다. 문자 동기 방식, 아까 얘기한 그 BSC
통신을 생각하라고 했죠. BSC 바이너리 싱크로너스 컨트롤입니다. BSC 별도 챕터 참조하시고요. 문자 위주 동기로 싱크 등의 제어 문자를 갖고 있고요. 싱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의 동기의 시작. 전송 단위는 보통 8의 배수로 움직이고 제어를 위해 별도 제어 문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싱크러너스 STX 싱크러너스 텍스트가 되는 거고 엔드 오브 텍스트가 되는 거고요. 비트 전송 비트 위주 동기로 이렇게 0, 1, 0 하면 이제 시작을 의미하는 거고 이러한 제비트가 사용되는 거고 동기 송신 측과의 동기를 위해 플래그 비트가 사용되는 거고 플래그와 같은 비트를 인해서 오류 방지하기 위해서 송신 측에서도 붙이고 수신 측에서는 다시 이거 삭제하는 거죠. 전송 에러의 검출을 위해서 FCS라는 프레임 체크 시퀀스를 사용합니다. 기출 유형을 보면 전송 방식에서 크게 동기 방식과 비동기 방식으로 구분된다. 동기식 전송 방식 특징이 아닌 것은 전송할 정보 묶음 단위로 해서 앞뒤 동기 문자를 가지고 사용한다. 동기 문자는 이제 싱크 같은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동기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요. 클럭 신호를 동기 신호 사용한다. 이거 당연히 동기식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주로 전송 속도가 9600bps 이상에서 사용된다. 2000bps 이상에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그 동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모뎀 기준에서 9600bps로 보는 게 있고요. 전송할 묶음 문자 사이에 휴지 간격이 존재한다. 스타트와 문자 스탑이 있고 휴지 간격이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비동기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 비교한 거 참조하시고요. 문제 2번. 다음 중 동기 전송 방식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사용 단말기에 버퍼 기능이 있어야 하며 장비가 복잡하다. 이게 빠르기 때문에 중간에 버퍼가 있어야 되고 버퍼가 있어서 완충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장비 다소 복잡하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전송 문자마다 앞에 시작 비트와 스타트 비트가 있는 거 이게 비동기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비동기. 2000bps 이하에서 사용하는 거 비동기. 전송 문자 사이 일정하지 않는 휴지 시간이 존재한다 해서 이것도 비동기에서 다 비동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을 1번으로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3번 데이터 전송 방식에서 혼합 동기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자의 앞뒤에 스타트와 스탑 비트를 갖는다. 이거는 그 비동기에서 온 장점을 갖고 간 거죠. 동기 전송의 특성과 비동기식 전송의 특성을 혼합한 방식이죠. 전송 속도가 비동기보다 빠르게 된 거고 송신 측과 수신 측의 동기 상태에 있지 않아도 된다. 동기 상태에 있어서 전송하는 거. 그래서 비동기와 동기를 합친 게 혼합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합 동기는 동기와 비동기의 장점만을 사용한 방식으로 비동기식보다 전송 속도가 빠르다. 각 글자가 스타트 비트와 스탑 비트를 가지며 글자와 글자 사이에 수신 시간이 있고 동기식과 비동기식 전송 특성을 혼합한 것이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4번 혼합 동기 방식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비동기식보다 전송 속도가 빠르다. 당연하죠. 글자와 글자 사이 수신 시간이 필요하다. 글자와 글자 사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죠. 스타트와 스탑 비트를 가지는 거고 동기식과 비동기식 전송 특성을 혼합한 거고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혼합 동기. 5번 혼합식 동기 전송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스타트와 스탑 비트가 존재하고 송신과 수신기는 동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비동기식 전송보다 빠르고 전송 동기식보다는 잠깐 느린 거죠. 전송 성능이 좋아지고 전송 대역폭이 좁아지는 장점이 있다. 전송 성능이 비동기식보다는 높아지고 대역폭이 그래서 넓어지게 되는 거죠. 비동기 전송과 동기 전송의 혼합으로 비동기 전송보다 빠르고 정확한 동기를 가지고 비동기 전송과 같이 스타트 비트와 스탑 비트를 가지며 동기 전송과 같이 송신 측이 동기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혼합 동기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기식 전송과 비동기식 전송을 혼합한 것이다. 문자와 문자 사이에 휴지 시간이 있다. 송신 측과 수신 측이 비동기 상태에 있어야 한다. 동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장점이기 때문에 비동기식보다 전송 속도가 빠른 게 맞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7번
데이터 전송 방식에서 직렬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아닌 것은 대부분의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단말 장치에서 외부 입출력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 이건 이제 비동기 전송 방식에 대한 그 설명이 되는 거죠. 부호를 구성하는 모든 비트를 하나의 전송 속도를 통해서 차례 전송하고 송후 시간의 동기가 필요하다 해서 다 동기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이건 동기, 이건 비동기, 그래서 직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병렬 전송에 대한 특징으로 아는 것은 직렬 전송과 병렬 전송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근거리 전송에 적합하다. 네, 맞고요. 단위 시간에 다량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죠.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 한 번에 한 비트만 전송하는 거, 이거를 직렬 전송이라고 할 수 있죠. 하단에 보면 한 문자의 각 비트를 하나의 전송선로로 순차적으로 보내는 거 직렬, 시프트 넷을 이용해서 병렬을 직렬해서 송신호로 동기 전송을 요구되고, 전송 에러가 적고 장거리 전송에 적합하고 통신에 대한 설치 비용이 저렴하다. 단점으로 병렬은 한 번에 여러 개를 보내기 때문에 여러 개 대비 하나나 보낸다고 생각하면 속도가 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번 다음 중 데이터 동기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데이터 동기, 비트 동기와 블록 동기가 있다. BBC, 베이지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각 비트열의 통신 속도에 따라 정해지면서 일정하다. 스타트와 스탑 비트를 가진다. 이거는 비동기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기, 비동기에서 섞어 나오기 때문에 이 표를 보면서 계속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0번 플래그 동기 방식에서 비트 스토핑을 행하는 목적은 비트를 스토핑하는 목적. 비트 스토핑에 대한 설명을 밑에 보시면 데이터를 실은 프레임들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특정한 비트 배열을 갖는 어떤 플래그 바이트라고 하는 경계를 나타내는 바이트를 사용해서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 내부에 동일한 비트열이 있게 되면 계속 어떤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런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5개의 2를 보내면서 하나의 다음 비트에 0을 삽입해서 비트를 채우는 방식이 비트 스토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전송을 안정적으로 보내고 데이터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비트 스토핑이 되겠습니다. 11번 블록 동기 방식 중 문자 동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크게 문자 동기 방식과 비트 동기 방식이 있죠. 데이터를 앞에 데이터의 시작을 알리는 STX를 사용한다. 맞죠? 전송 시 동기형 전송된 싱크 2개를 표현한다. 여기 보면 싱크에서 보내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의 전송의 끝을 나타내는 end of t, 이거는 ETX, end of transmission이라고 하죠. ETX. 에러를 체크하기 위한 에러 제어 코드에서 BCC를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블록 동기 방식, 문자 동기 방식은 저기 BSC 그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BSC 프로토콜에 보면은 싱크 그다음에 스타트 오브 헤더, 그다음에 여기 헤딩 정보, 그다음에 STX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BSC에 싱크가 있는 그 앞에 싱크 2개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BSC 프로토콜을 참조해서 이 싱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번 동기 전송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전송 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고속에 사용되는 거죠. 전 블록을 하나의 비트로 전송할 수 있고 데이터 묶음 앞뒤에 동기 문자가 있고 한 묶음 구성 시 글자의 수진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3번 다음 동기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 글자는 시작 비트와 정지 비트를 갖는다. 데이터의 앞쪽에 반드시 비동기 문자가 온다. 이게 무슨 말이죠? 글자 사이 스타트와 스탑 비트를 갖는다. 이건 비동기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데이터의 앞쪽에 비동기 문자를 갖는다. 이것도 뭐 비동기죠. 한 묶음에 구성되는 글자를 사이에 휴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것도 비동기죠. 회선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블록 단위를 전송한다. 이거 동기 방식이 맞는 거죠. 그래서 동기 방식과 비동기 방식 표 참조해서 유사 문제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